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아침 5시 45분입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코스피가 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숏을 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10% 수익을 먹고 나왔어요. 곧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 딱 맞게 들어가서 바로 다음날 털어버리는 게 곧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장이 연출될 때 그때는 이제 인버스라든지 곱을 쓰셔도 괜찮겠죠. 뭐 좋습니다. 좋은데 역시나 좀 경제적인 지표들은 조금씩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님들이 팔아서 더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50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문득 이제 쇼츠를 보다 보니 우리 IMF 전에 대우전자 그리고 조흥은행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IMF 때 이제 망한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 당시에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 회사를 따라가면서 이제 투자했던 그런 이제 뭐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SNL에서 했던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하이닉스나 삼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덩치 자체도 좋고 그 반도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또 난 애플보다 삼성이 왜 주가가 시총이 작은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휠이 잘 말을 안 들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칙과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란 종전 합의가 됐죠. 그죠? 19일 오늘 이제 스위스에서 허명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뭐 서명 1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무인기 침투해서 공습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랄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합의를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는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FOMC 이제 얼마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금리 동결 그리고 3.5, 3.75 그죠?에 대한 부분과 PC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로 오면서 환율이 좀 끌어올려져 버렸어요. 전일 끌어올랐지만 또 증시는 더 좋아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제게 지금 이런 참 이레귤러적인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그런 형태가 보여줬고 다만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진 금액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유가들을 가지고 이제 물가에 적용이 되면서 한 번 더 이제 코스피라든지 소비재들 그리고 이제는 좀 다시는 이제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서민 경제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들이 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보게 하네요. 뉴스들 뭐 이런 뉴스들 가볍게 다 보시고요. 그리고 저쩌고 이제 점도표 전체 연내 5월 금리 인상을 가르쳤다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 이제 코인 그래서 좀 빠졌었죠. 그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유가 하락이 되면 또 진정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내일 정도는 또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형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정이라는 게 뭐 폭락, 하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조금씩 그냥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뭐 코스피는 약간 조정이 되고 또 소비재들은 또 살짝 또 움직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네요. 그죠? 자, 뭐 요런 이야기들 뉴스도 간단하게 제목만 좀 볼게요. 네. 어쨌든 브렌트유는 $78 이하로 최고에 많이 떨어졌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재 뭐 주유소에 있는 기름값은 여전히 그대로죠. 그죠? 어쨌든 도쿄 증시, 이제 서울 증시 급등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유가 하락, 원화 강세, 건설주, 항공주, 해운주를 다시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이제 너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마우스를 또 주문했는데 휠을 하도 많이 돌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리니 수천 번씩 돌리니까 휠이 고장 나버렸어요. 휠이 잘 안 움직여. 7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이제 그 유가는 우리가 거래량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뛰어오를 것인가라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하락이 더 이렇게 쭉 떨어지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는 좀 자리를 머금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올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빅스 차트는 또 뭐 크게 반응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네요. 나는 9.5 그리고 달러는 이제 1538원 또 상당히 높은 또 가격대로 증가해버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우리 이 부분에 이제 우리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또 그냥 끌려 올라가는 참 돈도 풀고 뭐 여러모로 힘들죠. 돈도 풀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계속 돈을 넣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금리를 고금리 유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겠죠. 위안 환율이 엄청 세네요. 네. S&P 약간에 대한 반등 등장을 했었고요. 실버는 65달러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좀 볼게요. 카카오 예전에 제가 추천했었어요. 종목으로 추천하면서 바라보다가 좀 애매해졌다. 카카오는 이제 안 볼 것 같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추정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4만원대 초중반 정도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카카오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나나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오리온은 잘 움직여주고 있죠. 네. 더 뭐 보장해 놨는데 제스건설도 뭐 25,000에서 급반등 나왔다가 약간에 대한 조정 이런 반등에 대한 조정들 재밌죠. 그죠? 잘 타점 잘 팔았고 잘 잡았고 또 잘 먹었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36만원 엄청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아직 강하죠. 아직 강합니다. 물량이 다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살 거냐 말 거냐 부분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런 구간들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런 게 수급이고 이런 게 가치 투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금 물량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치적인 측면들에서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지금 사는 거 많은 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는 타점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또 뭐 구경하러 갈까? 네. 지금 조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지면 제가 그때 영상을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보겠습니다.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목표치 6죠. 정확하게 찍고 조정세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노리고 들어갔던 분들은 손절하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버전인가 어딘가에 수정을 해드렸는데 요 62,000불 살 때 언더에서 다점이 하나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뭐 참고하시되 어쨌든 한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하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5만 달러 그리고 3만 달러 때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금 연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하락이 반등이 죄송합니다. 반등이 이 하락을 완전히 무효화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추가적인 조정과 하락이 좀 요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들 알트코인들은 너무 스캐미 도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져서 그냥 시원하게 3만 달러대 4만 달러 한번 치고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되면 제가 비트코인 하나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는 한 2배롱 3배롱 쳐가지고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뭐 역대급 타이밍이 찬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 그지?
였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지금 뭐 이쯤 와 있다고 칩시다. 뭐 엄청 상승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쭉 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잘 엄청 상승하고 있죠. 잘. 그래서 좀 더 상승하더라도 나중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강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조정, 건강한 파트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뭐 망한다, 시즌 종료다 부분이 아니라 이런 구간들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이때 우리는 안 사잖아요. 그죠? 조금 괴롭지만 여기는 맨날 비싸다 비싸다 그러고 여기서 단도에서 그 와중에도 작은 단타 잡으려고 그러고 반등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사실 또 여기처럼 또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혹시 없니까 20만 달러 가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뭐 3억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기대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요. 뭐. 그래서 도미넌스적인 측면도 지금은 뭐 빠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빠지면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미넌스가 빠지면서도 펌핑이 나오지 않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도미넌스 같이 빠진다는 건 썩 달가운 그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 억수를 특징시켜 드렸고요. 한섬 역시 코인이 차트를 잘 보는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해서 8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추세를 넘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수행을 취하자. 그리고 한국 증시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풀매수, 배출 매수보다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홀딩, 지금 뭐 들고 계셨던 분들 홀딩, 뭐 잔량 홀딩 아주 베스트죠. 잔량 홀딩이 가장 좋은 거예요. 풀 매수해서 나 풀로 다 들고 있을래. 이거 안 나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운이에요. 운. 물론 운이 이제 대박 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셨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정말 응원해 드리겠지만, 그런 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정 비중을 가지고 줄여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일부 다시 끌고 와서 리밸런싱을 싹 해 놓으십시오. 지금 있는 이제 우리가 유가가 안정됐고요. 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재건 관련된 것들, 건설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일단 포스트 트럼프를 대비를 해서 친환경 그런 부분, 배터리 이런 부분, 그리고 의료,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을 오히려 저는 그쪽에도 관심을 두고 그 다음 사이클을 좀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시드를 조금 투입을 했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들께 과거에 뭐 저는 돈이 없습니다, 몇백만 원 가지고 놀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수천만 원 단위 이상의 포트폴리오 투입을 해서 지금 묻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을 많이 못 먹었으니까 그 다음 사이클을 노리는 거죠. 그죠? 그 결과는 뭐 한 5년 지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5년. 그렇게 많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고 꾸준히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대박 나면 5년쯤 뒤에는 여러분들 저 서울에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열심히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